자식의 불행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자식의 탈출구를 막고 있는 동막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백만 가정의 식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째는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고, 둘째는 대기업만 고집하며 취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속은 아마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자식들은 왜 저러는 걸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자책감이 드시나요? 사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봐봐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이 마주한 세상은 전혀 다른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질 뿐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요. 먼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심리학적 상식 하나를 시원하게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극을 줘야 자식이 움직인다고 믿으시죠? 그래서 옆집 누구는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장가 간다더라 하며 비교 섞인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심리학에는 잭 브림이 제시한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내용이 아무리 옳고 유익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반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력서 좀 써라, 소개팅 좀 나가라 하고 말하는 순간 자식의 뇌에서는 자기 보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자식에게는 인생의 브레이크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4년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 청년 비중이 전체의 54.4%에 달합니다. 30대 초반만 봐도 절반이 넘는 53.1%가 부모님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단순히 자식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월급은 약 593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98만 원 수준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더 무서운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확률이 12%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좁은 대기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방 안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는 어느 어머니는 34살 공무원 아들이 월급 220만 원을 받는 것을 보며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소개팅을 권유했죠. 하지만 아들은 엄마, 나 이 돈으로 전세금도 못 모아.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래? 라며 화를 내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이지만 아들 귀에는 너는 능력이 부족해서 결혼도 못하는구나 라는 비난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로 변질되는 순간 식탁은 대화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왜 자식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에드워드 디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스스로 움직이는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이력서 썼냐는 줄무는 자율성을 뺏고 중소기업이라도 가라는 말은 유능감을 깎아내리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부모의 반복적인 비판에 노출되면 자녀의 뇌에서 감정 처리 영역이 과부하되어 논리적인 사고나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마비됩니다. 머리로는 해야지 싶어도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내 자식이 방구석에만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냐? 내가 안 챙기면 제가 어떻게 살겠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불안이 자식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 통제 욕구라고 부릅니다.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가장 가까운 자식의 삶이라도 내 뜻대로 움직여서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잔소리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토마스 고든이 제안한 나 전달법을 활용해 보세요. 너는 왜 그러니? 라는 공격 대신 엄마는 네가 방에만 있으니 걱정이 돼서 마음이 무겁다처럼 나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내 상태를 전달하면 자식의 뇌는 방어 모드를 해제합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될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관찰 없는 하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자식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말아보세요.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에게 자율성을 돌려주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자식의 뇌가 부모라는 감시 카메라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인생을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적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님 본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한 자식은 결코 독립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든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든 여러분의 세계를 넓히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행복해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집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을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화된 자아의 힘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매일 훈수를 두다가 관계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취업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아침마다 맛있는 국을 끓여 식탁에 두고는 고생이 많다, 딱 한마디만 하고 등산을 가셨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먼저 거실로 나와 아버지, 저 이번에 어디 지원해보려고요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된 순간이었죠. 세상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문은 더 좁아졌고 결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그 높은 벽 앞에서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너를 실패자라 해도 나는 네 편이다 라는 든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지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식이 직접 자신만의 길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딱 이틀만 해보세요. 이틀이면 몸이 기억하고 공기가 바뀝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끊겼던 대화가 다시 이어집니다.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분위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자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기적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